안녕하세요. 우리 집 건강지킴이 약사딸내미 약딸입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살을 빼려면 식단 관리도 해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당연히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식단, 운동과 더불어 다이어트 효과를 조금 더 높여줄 다이어트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다이어트 영양제의 성분들을 모두 정리해보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영양제를 고르면 좋을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이어트 보조제들, 특히 최근에 새로 나온 기능성 성분들은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당 성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정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영양제들 중에 그나마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이에요. 분홍이 초록이로 유명한 제품도 각각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을 베이스로 한 제품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 중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리 체중이 감소한다고 해도 그것이 근육이 빠진 것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살을 빼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후 감소한 체중 중에서 지방과 근육의 비율을 비교해봤어요. 그 결과 가르시니아의 경우 감소한 체중의 절반 정도가 지방이고 나머지 절반이 근육이었어요. 반면 녹차 추출물의 경우 감소한 체중 중 지방이 86%, 근육이 14%로 가르시니아보다 지방 감소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르시니아는 지방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만을 타겟하는 반면 녹차 추출물은 기존의 몸에 쌓여있던 지방을 산화시켜서 태우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부작용도 함께 살펴볼게요. 관련 논문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영양제를 섭취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수집한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전반적으로 녹차 추출물보다 가르시니아의 부작용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상담하면서 체감하는 것과도 비슷한 결과 같아요. 결론적으로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에 특히 예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르시니아보다 녹차 추출물이 다이어트 영양제로 더 추천할 만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영양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락토페린, 시서스 추출물, 콜레우스 포스콜리, 잔치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성분들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기능성 성분으로 개발된 역사가 길지 않고 근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가르시니아나 녹차 추출물보다도 더 관련 연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보면서 어떤 것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은지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핵심 유효 성분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해요. 객관적인 비교 자료가 너무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의 해석이 담겨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락토페린은 초유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체지방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항균, 항바이러스, 면역, 염증 질환, 빈혈 등에 폭넓게 도움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지방 세포를 천천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락토페린은 급하게 살을 빼야 하는 경우보다는 평소 면역력이 좋지 않거나 염증 질환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락토페린은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잔티젠, 시서스 추출물, 콜레우스 포스콜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잔티젠은 미역에서 추출한 후코잔틴과 석류 C 오일에 포닉산을 배합한 복합 추출물로 섭취했을 때 체지방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죠. 시서스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외에도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켜서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콜레오스포스콜린은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즈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대사 활동을 증진시켜서 체지방 감소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성분들은 체지방 감소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효과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잔티젠에는 석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평소 여성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거나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씻어서 추출물은 혈당을, 콜레오스포스콜린은 혈압을 다소 낮추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혈당 강화제와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 전에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보조제를 한꺼번에 먹을 경우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답니다. 다이어트 영양제에는 앞에서 살펴본 성분이 2가지 이상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로 중복해서 섭취하지 않도록 다이어트 영양제는 1가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오늘은 다이어트 영양제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